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청문회 위원님들께 조효옥 대회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효옥 대회의 출석 거부로 인해서 14년 4월 16일 주사바늘을 조 대위가 꽂았다는 의심이 기정사실로 국민들에게 굳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위원 면담도 거부하고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는 조효옥 대위, 과연 대한민국 군인이 맞습니까? 조 대위는 22일 5차 청문회 출석 여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위장교통사고나 가짜 수술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조효옥 대위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어기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만치 않습니다. 이완영 간사께서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최지성 삼성 부회장, 이 두 분은 심지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께서도 요청한 정인입니다. 이 두 사람, 그리고 박상진까지도 더불어 이 세 사람 삼성의 최순실은, 이 세 사람은 삼성의 최순실 지원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는 손석희 JTBC 사장을 부르자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하는 증인 다 부릅시다. 증인 채택 해방 놓으면은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 이후에 청와대 현장조사 그리고 20일 우병우 등의 청문회 대해서 이완영 간사께서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최순실과 목걸이 3인방 다 불러야 합니다. 청와대 현장조사 22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16일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셋째, 최순실 청문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치소 청문회 합의까지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장과 간사께서 합의해 주길 바라고, 특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진상규명을 방해하시려는 의도는 있는 게 아닌지 청문회 운영에 심각한 사항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전 중으로 이완영 간사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다들 수고하십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전 윤전추 이영선 증인 동행 명령장 이유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소위 금수저보다 더 세다고 하는 백수저의 장본인들입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상급입니다. 원래 개인 트레이너인데 홍보 민원 업무 맡는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홍보 능력, 민원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구급 공무원이 상급 행정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라간다고 해도 거의 30년 이상 걸립니다. 이영선, 원래 4급이었습니다. 이영선 증인은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핸드폰을 잘 모신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은 대한민국 비정상의 상징입니다. 헬조선의 상징입니다. 한 노량진의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성이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하면 된다고 믿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빼기 능력보다 중요한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 두 분은 아직도 30대 중반이고 인생이 창창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속죄 사유서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우리 특위는 이 비정상적인 청와대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 반드시 고이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
유사장이고요. 네, 윤소아 의원 발언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각 당의 간사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정조사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월 9일 국민의힘에 또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 탄핵 소추 결의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간사간 협의에서 국정조사의 본연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저는 이완영 간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아까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방해하는 듯한 저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회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두고 나서는 것은 국정조사위원회 권위와 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완영 간사님의 정말 역할과 거치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놓아주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입니다. 참 오늘 야당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먼저 두 의원이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같은 위원으로서 기도 안 찹니다.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 도의도 없다. 특히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이런 공개적인 전체회의에서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분노합니다. 청와대 현장 조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듯이 경호실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정어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안시설에서 국정감사 받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는 문서가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완영 간사 개인의 의견으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야당은 이런 정인을 내보내면 채택되면은 고려해보겠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정의 추가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됐습니다. 22일 날은 그동안 불출석한 핵심 최순실, 우병우 등 집중하고 다른 날을 잡아서 그분들을 추후 협의해서 일정을 잡기로 어젯밤에 합의가 됐습니다. 손석희 정인 채택 문제는 하태경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영 안이 아닙니다. 여당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요. 저는 청문회 첫날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7일 첫 회의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전체 회의에 통과시키자. 참 여당 간사로서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야당은 기자회견장에서 신상 발언해야 됩니다. 여당 간사를 바꾸겠다. 회의를 방해하는 듯 하다는 근거 없는 말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엄중한 사안을 감안해서 저는 특조위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야당과 여당이 요구하는 것을 여과 없이 수렴을 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야당 간사가 언론에 간사 간의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제가 전해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라는 말씀도 고맙게 받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자, 넣고 우리 이야기 아니,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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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출석해야 하는 증인 중에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전 행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게 그 불출석 사유서인데요. 불출석 사유서 내용과 양식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똑같고 그리고 서명도 동일 인물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게 행정실에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불출석 사유서를 한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니까 분명히 우정사업본부에 송달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발신지가 청와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가 출석을 맡고 있는 건 아닌지, 청와대 누가 맡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국조특위의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꼭 나와야 될 사람 중에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선우 의무실장이 오늘 나오면은 같이 이렇게 대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국조를 그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선우 의무실장이 오후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한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원호, 박재영 두 사람 22일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할 분 계시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또 신상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위원회 신문 시간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이런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사진행 발언과 또 자료 제출 요청에 딱 제한해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 신문에서 해야 될 발언을 여기서 해버리면 동료들한테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박영선 의원, 그 다음에 장재원 의원, 김용주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짧게 박영선 의원. 김영재 증인께서 톨게이트하고 골프장 영수증을 언론에 제시를 하셨던데 그 원본을 좀 오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삼성 관련 증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박원호, 박재홍, 박상진, 장충기 요 네 사람이 그 정유라와 직접
컨택을 했거나 이재용 회장과 직접 컨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을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인 출석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박원호, 박재홍 이 2분의 불출석 사유서는 사실상 제대로 이 불출석에 대한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동행명령장 좀 발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윤전추 이분이 안 나왔는데 제가 이 기록을 뒤져보니까 버킹엄 궁에 출장 갔을 때 대통령 그 버킹엄 궁 안에 체제하는 수행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전추고 그 다음에 정매주, 정송주 그러니까 미용사, 분장사 다 같은 대통령하고 같은 옆방에서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나와야 되는지를 국민들은 아마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정인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가 정인으로 채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청문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 의견 주신 내용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의원. 예, 장제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장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청와대 방문 조사가 무산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건지 말 건지 밝혀주시고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조그만 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이렇게 강한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출입 기록과 처방 기록을 맞춰봐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요구했던 제2부속실 안봉근과 이 관저의 경호원인 구순성의 보안손님 관련된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청와대에 방문조사하는 만큼은 이거는 우리 청문회 우리 국조 특유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 현장 조사는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경호상의 국가기밀 운운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와대 현장 조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유서를 보내온 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간사간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밝히셨다시피 현장 조사는 청와대 현장 직원들의 모든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출석돼서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상의 이유를 굳이 된다면은 그 핵심 정인들에 대해서 국회로 이렇게 다 불러올 수 있을 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 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주 의원. 예, 전남주에서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국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있고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 공백을 우려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출석하지도 않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보다 더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3당 간사들께서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 국조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있을 22일 청문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조 정인으로 채택 요구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김영재 오늘 정인, 아까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여기 동행하신 분 계시죠? 네. 그분을 통해서 잠깐 이석해도 좋습니다. 3분간 이석해서 자료 제출 요청 오늘 오전 12시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12시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그럼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이 이렇게 사회 진행하는 데는 여러분들 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정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문 이후에 추가 신문, 보충 신문 및 재보충 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신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차 이 신문은 방송 중계 관계로 동료위원회 다음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해진 질의시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철원하천 양구 인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김상만 전 자문위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을 고객으로 언제 처음 알게 되시죠? 짧게 답변해 보세요. 2012년도 초입니다. 언제요? 2012년도 초요. 예. 최순실, 최순득 자매 진료하셨죠? 네. 예. 대통령 자문위를 2013년 7월 25일부터 자문위 위촉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임명장은 그때 받았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을 진료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일반 국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도 우리 김상만 증인께서 진료하실 때 차명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차명을 쓰셨죠? 그것은 제 숨겨야 의도가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저는 진료를 했는데 네. 그 진료의 그 기록이나 오다를 그 이름으로 하라고 간호사가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최순실, 최순득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간호사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다를 내려고 하는데 네. 그분의 이름이 없어서 내가 오다를 어디다 내야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간호사가 그랬다고요? 이해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네요. 간호사가 자기 임의로 그런 결정을 간호사 시킨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간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나 최순득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네. 아마 병원 측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문위로 위촉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자문위로 위촉되기 전에 진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번인가 3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디 가서 하셨죠? 그때는 주로 관저 쪽으로 갔었어요. 관저 가셨죠? 네. 자문위가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진료한다?
임명장은 제가 7월 25일, 그 8월 달에 받았지만요. 예. 그 전부터 저는 자문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자문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임명장은 받지 않고 예. 그렇게 그냥 그 전에 진료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임명장도 받기 전에 비서실장이면 난 비서실장으로 들었다. 이러고 가서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죠? 네,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안위 문제는 대단히 대한민국으로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들어가서 대통령 몸에 손을 댄다. 이건 굉장히 위중한 위법 사례예요. 그래서 소위가 비선 의사가 대통령을 진료를 하신 거죠. 일단 본인이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진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진료하실 때, 그 이후에도 진료하실 때 증인께서는 청와대 의무실장과 대통령 주치 등이 배석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14년도 9월, 그러니까 서청석 주치의가 오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했고요. 한 번도 제가 혼자서 간 적은 없었고요. 예. 그 전에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네. 그렇지 않은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죠. 근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기자가 물어보길래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거짓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을 진료하는 분이 대통령을 진료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같이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기억 못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을 말하려다가 이제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았고요. 제가 차움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차트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병석 증인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실 때 김상만 증인 진료할 때 배석하신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 주치의는 배석도 못하고 자문회의가 단독으로 그러면 대통령을 진료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글쎄,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또 그 당시 입장에서는 김상만 원장이 자문위에 포함됐다는 것을 8월 달에 알았고 네. 그 전에 한 번 정도 혹시 저녁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의심을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는 뭐 별거 아니려니 생각했습니다. 의료인지를 몰랐고 그 네. 이후에 가끔 밤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김상만 원장이 의심이 됐는데 김상만 원장이 사실은 저희가 추천을 안 했지만 예. 이미 청와대 자문위로 이미 위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진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네. 예. 김원호 전 의무실장님, 네, 의무실장 입장에서 의무실장이나 주치의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위가 와서 단독으로 진료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배석하고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진료 선택권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해가 가는 치료라든지 전혀 모르는 분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지금